정말 심각합니다. 지난 주말에도 잘못된 습관으로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최선을 다한 분들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다뇨. 모두 70대로 건강하셨던 분들이었죠. 그러나 제가 알려드린 방법만 따랐더라면 지금도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을 겁니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저는 80대 내과 의사 박미래입니다. 제 손으로 살린 환자가 수천 명에 이르지만 안타깝게도 식사 후 잘못된 습관으로 살릴 수 없었던 환자들의 얼굴이 아직도 제 눈앞에 선합니다. 어제까지 손주와 웃고 떠들던 우리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순간에도 응급실로 실려오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지식이 없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제 말을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3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 여러분이 이 정보를 꼭 아셔야 다른 분들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세계에는 정말 신기한 마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100살, 110살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평화롭게 잠들듯이 생을 마감하는 곳들이죠. 이런 마을들을 장수마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장수마을 사람들이 무엇을 먹는지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일본의 장수마을 하면 오키나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100세 이상이 마을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되며 일본 최고의 장수 지역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어떻게 먹을까요? 지방을 제거한 돼지고기를 먹고 소금은 아주 조금만 사용합니다. 채소 섭취량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2배 이상이고 음식의 대부분이 채식입니다.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와 두부 섭취량이 월등하게 많고 냉장고에 오래 둔 음식이 아닌 신선한 제철 식품만 먹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라하치부라는 원칙인데요. 배를 모두 다 채우지 않고 조금 부족할 때까지만 채우는 겁니다. 또 하루 3끼를 꼭 챙겨 먹는 규칙적인 식사 습관도 있습니다. 세계의 장수 마을들을 살펴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검소하고 소박한 식단을 즐기고 몸에 좋은 행동을 합니다. 기름진 식사와 과식, 음주, 가공식품을 즐겨 먹는 장수인은 보기 힘듭니다. 무엇을 먹는지 말해보아라. 그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내가 먹는 음식들이 몸의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몸을 해롭게도 만듭니다. 더 간단하게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장수마을 사람들처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정말 간단한 방법들이라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밥 먹기 30분 전에 물 1컵을 마시면 소화도 잘 되고 과식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이영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물 1컵 마시기를 10년째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소화제 없이도 편안한 위장을 유지하고 계시죠. 처음엔 그냥 물 한 잔이 뭐가 중요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꾸준히 하다 보니 속이 편해지고 화장실도 규칙적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아침에 물 1컵이 안 들어가면 하루가 이상해요. 물은 하루에 최소 8컵은 마셔야 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해 물을 적게 마시는 경향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찬물보다는 실온이나 미지근한 물이 우리 몸에 더 좋습니다. 둘째,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입에 최소 30번은 씹어야 합니다. 부산에 사는 김옥순 할머니는 평생 소화불량으로 고생했는데 천천히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인 후 10년 넘게 약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밥을 먹을 때 30번씩 씹으니까 양도 자연스럽게 줄고 소화도 잘 됐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을 왜 진작 몰랐을까 싶어요. 음식을 오래 씹으면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 속의 소화 효소가 충분히 음식과 섞여 소화가 잘 됩니다.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 이상 갖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컬러풀한 식탁이 건강한 식탁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각기 다른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박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5가지 색깔의 채소를 먹는 것을 규칙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고혈압 약 용량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시금치 나물, 점심에 당근과 파프리카, 저녁에 가지와 토마토.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먹으려고 노력했더니 혈압이 정말 안정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매끼 식사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제철 채소는 영양도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해 더욱 좋습니다. 넷째, 적게 먹고 일찍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많이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몸에 부담만 됩니다. 식사량은 자신의 손바닥 크기를 기준으로 하면 좋습니다. 밥은 한 손바닥, 반찬은 다른 손바닥 정도의 양이 적당합니다. 저녁은 해에 지기 전인 6시쯤 먹고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더라고요. 이제는 수면제 없이도 푹 잘 수 있어요. 저녁은 가볍게 먹고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야 합니다. 밤에 우리 몸은 소화보다 휴식과 회복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우리 건강에 좋은지 알아볼까요? 특히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장수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된장, 간장, 김치 같은 발효 음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발효 음식에는 우리 장에 좋은 유산균이 가득합니다. 이 유산균들은 나쁜 균들이 자라는 것을 막고 음식 소화를 도와주며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전남에 사는 김순자 할머니는 93세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된장국을 드시고 매끼 김치를 조금씩 드신다고 합니다. 우리 집 된장은 3년 이상 숙성시킨 거예요. 매일 아침 된장국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속이 편안해요.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방법인데 우리 가족은 모두 장수해요. 조지아 사람들은 마치온이라는 발효유를 매일 마십니다. 우리는 요구르트나 요거트 같은 발효유 제품을 먹으면 좋습니다. 매일 한 컵의 요구르트가 장수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생선에 들어있는 좋은 기름이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생선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울산에 사는 박명호 할아버지는 의사 선생님이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저는 약 대신 일주일에 3번 생선을 먹기로 했어요. 6개월 후에 검사했더니 콜레스테롤이 정상이 됐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죠. 생선은 구울 때 소금보다는 레몬즙을 뿌리면 더 맛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등 푸른 생선은 신선할 때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한 줌의 견과류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등의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특히 호두는 뇌 건강에 좋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이정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한 줌의 견과류를 먹기 시작한 후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건강에 좋다고 해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났을 때 딸이 엄마, 요즘 전화번호도 잘 외우시고 약속도 잘 기억하시네요라고 하더라고요. 견과류 덕분인지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견과류는 짠맛이 첨가된 것보다 날 것이나 약간 볶은 것이 더 좋습니다. 하루에 한 줌 약 30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마시는 국과 차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국이나 찌개를 즐겨 먹었는데 특히 맑은 국물은 수분 섭취와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계절에 맞는 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 겨울에는 따뜻한 생강차나 대추차가 좋습니다. 녹차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혼자 먹는 것보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먹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 천천히 먹게 되고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식사 시간이 길어져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즐거운 대화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소화를 돕습니다. 식사 후 항상 15분씩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속도 편해지고 마음도 행복해져요. 특히 손주들과 함께 먹는 식사는 노인들에게 활력을 줍니다. 아이들의 밝은 에너지가 전해져 식욕도 좋아지고 우울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한영자 할머니는 일주일에 2번 손주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손주들이 와서 같이 밥 먹는 날이면 평소보다 밥도 더 잘 먹게 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손주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알려주는 것은 노인들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패스트푸드보다는 집에서 만든 음식의 소중함을, 탄산음료보다는 물이나 차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세요. 기름기 많은 음식 대신 다양한 채소와 단백질이 들어간 비빔밥이나 신선한 해산물을 이용한 요리가 좋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조금씩 실천해 나가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젊은 시절의 실수를 용서해 주지만 나이가 들면 그 실수의 대가를 모두 치르게 됩니다. 지금 당장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의 식탁이 바뀌면 여러분의 건강이 바뀌고 여러분의 건강이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제 동료 의사는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다. 약은 식탁 위에 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여러분의 약국이 되어야 합니다. 약에 의존하기보다 건강한 음식으로 몸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전국에 계신 어르신들, 오늘 배운 내용을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특히 손주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때 더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 영상을 꼭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지게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하루 10분 움직임으로 10년 젊어지는 비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자 질문에 대한 특별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일은 식사 전에 먹는 것이 좋을까, 후에 먹는 것이 좋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일은 식사 30분 전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효소와 섬유질이 소화를 도와주고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 줍니다. 식사 후에 바로 과일을 먹으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최소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과일을 드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매일 술 한 잔은 괜찮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년기에는 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집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고 약물과 상호작용할 가능성도 높아지죠. 건강을 위해서는 술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마셔야 한다면 일주일에 2회, 한 번에 한 잔, 여성은 반잔 정도로 제한하세요. 와인이나 막걸리 같은 발효주가 소주나 위스키 같은 증류주보다 상대적으로 덜 해롭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건강보조식품은 꼭 먹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자연식품을 통해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비타민 D, 비타민 B12, 칼슘 등이 부족해질 수 있어
의사와 상담 후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약을 복용 중이라면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밥 대신 잡곡이나 현미를 먹는 것이 더 좋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백미보다는 현미, 잡곡, 통곡물이 더 건강에 좋습니다. 이런 곡물들은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줍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바꾸기 어렵다면 백미와 섞어서 점진적으로 비율을 높여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다면 잡곡을 물에 충분히 불려서 더 부드럽게 조리하세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식사 시간은 매일 같은 시간에 해야 하나요?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안정시키고 소화 호르몬의 분비를 원활하게 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하루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식사이므로 규칙적으로 챙겨 드세요.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질문에 모두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